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통계청에서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된 자료가 등록이 되면은 그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자료가 나온 건데요.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고령자를 65세에서 74세 전기 고령 인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로 나눠가지고 그 특성들을 분석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전에 중고령 사회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중고령 사회라는 이야기는 2018년 일본에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이고 뭐냐면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65세에서 74세의 전기 고령 인구를 넘어선 사회를 말합니다. 자, 65세를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줄고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특징,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워줄 노인들의 역할이 감소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자, 현재는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17.0%. 자, 그리고 앞으로 2050년, 70년이 되면은 25.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7%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2070년이 되면은 30.7%로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빠르고 심각하게 중고령화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국의 중고령 사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37년에 역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2070년이 되면은 전체 고령 인구가 46.4%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 75세 이상이 65에서 74세보다도 훨씬 많다. 2배가량 많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예측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위기는 203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고령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뭐 노인들이 예전과 다르게 건강하고 활동도 많이 하니까 다르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건강평가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65에서 74세 같은 경우에는 좋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2.8%나 되는 것에 반해서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가량밖에 좋음이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나쁘다라는 의견 역시도 전기 고령 인구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일단 건강에서 벌써 티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자, 사망 원인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전기 고령 인구나 후기 고령 인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병들은 수술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의사 부족 사태, 특히나 외과 의사 부족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통계청에서 예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빠르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중에 진짜 수술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취업 의사 역시도 전기 고령 인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65에서 74세 같은 경우에는 취업 의사가 거의 60%인데에 반해서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40%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고령 인구가 메꿀 수도 있는데 그 역시도 중고령 사회가 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스스로 벌지 않으면은 생활비는 어디서 얻는가? 뭐 일단 전체 고령 인구에서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제일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사회단체의 지원이 상당히 75세 이상에서 높아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까?
부담이 상당해진다는 점이 또 우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화의 진짜 위기는 203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미래채널 마이애프 구독자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또 전달해 드리자면은 젊은 고령자들, 그리고 앞으로 고령자가 될 60 초반,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 역시도 60대를 보시게 되면은 94.5% 다 한다는 얘기죠. 70세 이상에 비해서 2배가량 높다라는, 자, 한마디로 정보통신에도 밝고 교육도 많이 받은 새로운 노인들이 몰려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후 준비 역시도 전기 고령 인구가 후기 고령 인구보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노후 준비를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 젊은 고령 인구는 66.8%, 75세 이상은 42.7%로 아무래도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 준비도 좀 더 잘해놨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공적연금, 연금 수급률 역시도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75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길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둘 다 낮긴 한데 젊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7%, 후기 노인들 같은 경우는 2.6%, 한마디로 사회 참여 역시도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후기 고령 인구보다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노후 준비도 좀 더 잘 돼 있고 교육 수준도 높다라는 특징. 자,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사실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해결해봤자 1.2명, 3명으로 올라가는 게 최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고령 사회를 대비하려면은 기성세대들의 변화 적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근데 아무래도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 적응력이 75세 이상보다는 훨씬 더 유연할 것이다. 더욱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화 적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컨텐츠 또 제가 올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을 추천드리자면은 KBS에서 60년대생이 온다라고 해서 취재를 한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자료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60년대생이 65세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우려 요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 중고령 사회는 뭐가 달라질까 보충적인 내용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물론 미래 중고령 사회는 아픈 사람도 많고 사회 참여도 줄어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미래이지만, 자,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노인들은 또 새로운 노인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밝고 사회 참여율이 더 높은 노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50년 뒤에 다 다른 고령 사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그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통계청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전달하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계청 사이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 미래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